중국이 자국 내 과잉 생산 제품을 저가 수출로 대거 밀어내고 있다는 불만이 세계 각국에서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산 후판 제품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국제 유가는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타격설로 5%대로 폭등했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영풍 MBK 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 청약이 4일 끝나는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대항 공개 매수도 이날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유예 또는 폐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말 가계대출자 중 157만 명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연소득의 100% 이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등 일부 구형 스마트폰에서 단말기가 꺼졌다 켜지기를 무한 반복하는 무한 부팅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중국의 OLED 8.6세대 투자를 위해 증착 장비를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에 공급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대출 규제와 단기 급등, 피로감 누적 등의 영향으로 3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일사이트 매거진입니다. 최근 이 배달 수수료 문제가 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올 7월에 이 배달 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 입점 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물론 법적인 제도적인 도입도 필요하겠지만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는 상생하는 윈윈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도국 권혜영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영풍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지난 2일에 법원이 영풍이 낸 가처분을 기각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후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의 이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반격을 나섰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법원은 지난 2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은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네. 법원이 고려아연이 자사주 취득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즉각 반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고려아연은 약 3조 1천억 원 규모의 대양 공개 매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부터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13일 영풍과 또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 매수에 나섰습니다. 영풍 입장은 공개 매수 기간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에 속한 계열사인 특별관계인으로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의 경영권 인수 시도를 적대적 또 약탈적 인수합병이라고 규정을 하고 또 영풍은 더 이상 특별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매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법원은 고려아연의 주식 취득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부족하다면서 일단 고려아연의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고려아연이 그래서 오늘부터 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네.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약 2조 7천억 원을 들여 4일부터 23일까지 320여만 주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전체 발행 주식의 15.5% 규모입니다. 제시한 가격은 주당 83만 원입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제시한 75만 원보다 8만 원 정도 높고요. 자사주를 사들인 뒤에는 모두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사모펀드인 이 베인캐피털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베인캐피털 측에서도 약 430억 원을 투입을 해서 4,3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2.5% 지분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과 또 베인캐피털의 합산 공개 매수 규모는 전체 발행 주식의 18%인 372만여 주입니다. 전체 금액은 3조 1천억 원에 달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뭐 지분 구조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 최은범 고려아연 측 회장 측의 지분과 또 영풍이 가지고 있는 지분 어느 정도 지분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을 보시면 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33.99%, 네. 그리고 영풍 측이 33.18%로 좀 굉장히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지분을 18%가량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이 최 회장 측 지분이 52%까지 높아지고요. 이번 분쟁의 승기를 잡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 영풍 정밀은 어떤가요? 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한 영풍 정밀에 대한 대양 공개 매수에도 나선 상태고요. 네.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3만 원입니다. 현재 이 MBK도 4일부터 영풍 정밀 공개 매수 가격을 기존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고요. 최 회장이 공개 매수에 성공을 하면 특별 관계자까지 합쳐서 영풍 정밀 지분 60%를 넘게 보유를 하게 되고요. 네. 현재 영풍과 고려아연의 지분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영풍 정밀이 가지고 있는 지분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풍 고려아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SK온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요? 네, 여기 공시를 보시면 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일 자회사 SK온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신주 발행수는 1,803만 1,337주고요. 발행가액은 55,459원, 약 1조 원 규모입니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은행,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이 참여하고요. 이들 금융회사는 특수목적 법인 등을 통해 SK온 신주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선 SK온의 이번 자금 조달로 회사의 자금 상황이 좀 개선될 수 있다,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SK그룹 상황은 어떤가요? 네, SK그룹은 반도체 특수가스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인데요. 네. 지난 2021년 10월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해 SK온을 설립했습니다. 글로벌 상위권 2차 전지 기업으로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용 이 배터리를 만듭니다.
SK온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 결과 현재 차입금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SK온은 현재 출범 이래 11분기 연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 영업 적자도 거의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생산세 공제 1,000억 원대를 받았음에도 손실폭이 조금 커지고 있다,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유상증자로 좀 자금 흐름에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건가요? 네, 지난 8월에 이제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좀 급증했고 네. 또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구매를 좀 꺼리는 분위기도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지만 SK온은 이제 이런 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설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7,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계속 이렇게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1조 원의 금액은 전액 이 채무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K온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권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 취재 코너입니다. 보도국 최민지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가전제품 구독 산업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흔히 구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유튜브나 OTT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이제는 가전도 구독해서 쓰는 시대입니다. 가전 구독은 단순히 말해서 가전 렌탈의 케어 서비스를 포함해 계약 기간 동안 매월 비용을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가전 구독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기업들이 현재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키워드는 캐시카우입니다. 네. 보통 캐시카우 사업이라고 하면 꾸준한 수익을 내는 사업을 뜻하는데요. 불경기로 인해 국내 가전시장 매출은 침체되어 있습니다. 매월 납부 방식인 가전구독은 소비자들이 부담은 줄이면서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다는 장점으로 관련 기업들의 매출은 호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가전구독 업계 매출 1위 기업은 어딘가요? 현재 가전구독 업계 1위는 코웨이입니다. 네. 코웨이는 전통적인 렌탈 강자인데요. 1998년 국내 최초로 렌탈 서비스를 도입해 30년가량의 케어 서비스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코웨이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3조 9,665억 원입니다. 렌탈이 매출에서 90%를 차지하니 단순 계산해도 가전구독에서 약 3조 6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셈인데요. 네. 지난 2분기 기준으로 매출 추이를 말씀드리면 5개 분기 연속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며 전통적인 렌탈 강자의 위상을 지켰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 코웨이의 강자 타이틀을 넘보는 기업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LG입니다. 네. 네, LG전자는 지난해 10월 가전 구독 서비스를 본격화했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며 코웨이에 이어 가전 구독 업계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만 LG의 매출 성장세가 매섭습니다. 따라서 코웨이가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LG의 지난해 가전구독 매출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1조 1,341억 원입니다. 이어서 올해는 59% 증가한 1조 8천억 원까지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LG가 대형 가전 구독 시장에 진입한 지 2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처럼 매서운 성장세의 가전구독은 LG전자의 1호 유니콘 사업으로 등극했는데요. 유니콘 사업은 LG전자가 연매출 1조 원 이상을 내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지난 8월 열린 LG전자 인베스트 포럼에서 웹OS, 칠러 등 신사업 중에서도 가전 구독은 1호 유니콘 사업으로 등급하며 LG의 새로운 캐시카우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LG전자 국내 가전 매출 가운데 구독 비중은 작년 15%에서 올해는 20%까지 성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가 아주
이 구독 가전 서비스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뭐로 잡았습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해외 가전 구독 경쟁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1위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한 코웨이와 LG지만 이 양상은 해외에서도 격화될 전망인데요. 네. 최근 LG전자가 가전 구독 시장을 해외까지 확장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가전 구독 해외 진출 현황은 어떤가요? 네, 일단 코웨이의 경우 2007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으로 정수기 렌탈 사업을 시작한 이후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8개 법인을 중심으로 지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코웨이의 구독 계정은 지난달 기준 1,000만을 돌파했는데 이 중에서 해외 계정이 345만을 차지합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2019년 20%에서 해마다 성장해 현재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LG전자 역시 해외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7월 LG전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김익원 LG전자 상무는 한국 시장의 사업 경쟁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구독 사업 확대를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LG전자는 2019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구독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왜 말레이시아부터 진출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그렇습니다. 코웨이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코웨이는 2007년에, LG는 2019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네. 양사의 해외 진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수질이 낙후되었지만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금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매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가전구독 사업을 하기에 안정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웨이와 LG의 경쟁 구도에 왜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진출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로 선정하셨나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삼성은 언제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아직 가전구독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수 매체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번 달 가전구독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보도가 이미 많이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 삼성전자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네. 삼성이 그러면 이 가전 구독 사업을 하긴 하는 건가요? 네,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을 통해 삼성이 곧 가전구독 사업을 시작한다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파 2024에서 임성택 삼성전자 부사장은 구독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며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가전의 수익성 제고 측면에 있어서도 구독 서비스는 매력적인 선택지인데요. 삼성전자 가전사업부의 지난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4,900억 원 정도입니다. 같은 기간 LG전자의 가전 부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8조 8,42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구독 서비스의 매출 성장세를 확인한 삼성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삼성이 이렇게 좀 망설이는 이유는 뭔가요? 네, 삼성이 가전 구독에 있어 확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네. 구독 사업 경험이 경쟁사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2021년 SK매직과 함께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을 렌탈 판매했지만 지난해 말 협력 관계를 종료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한편 삼성이 가전 구독 사업을 시작하면 프리미엄 라인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삼성은 현재 중저가 라인을 간소화하고 일명 삼성은 AI 가전이다라는 공식을 싣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파 2024 기자간담회에서 가전에 변화를 주기 위한 신기술을 찾아 제품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올해는 AI의 원년이라며 개별 제품에 AI를 탑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용자에게 맞춤형 가전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혀 AI 가전 강화 기조를 밝혔습니다. 네. 삼성은 가전 구독에 있어서만큼은 업계 후발 주자입니다. 삼성이 가전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대형 가전 기업인 LG와의 경쟁도 불가피해질 전망인데요. 따라서 이미 매출 성장성을 증명해가고 있는 LG와는 다르게 삼성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가전 구독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보도국의 최민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딥사이트 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